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5월 10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교체 여부를 11일 확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전체 107명 의원의 과반수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 밤 심야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4명만 기권이나 반대를 했고 나머지는 찬성해서 대선 후보 재선출 권한을 당 비대위에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국힘의 관할 법원인 서울 남부지법은 김문수 후보와 지지자들이 낸 2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막아달라면서 낸 대선 후보 확인 가처분 신청과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에 따라 국힘 지도부는 10일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최종 후보로 지명하는 안을 당원 투표에 붙이고 11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보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당대회를 대신할 전국위원회는 비대면으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근거가 될 전 당원 상대 여론조사 결과는 9일 오후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공개 불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당 관계자들이 이걸 본 사람들이죠. 기자들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 그 내용은 최근의 여론조사들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건의 최근 여론조사를 제가 봤습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물어본 단일화 선호도에서 김문수 후보는 47, 한덕수 예비후보는 35였습니다. 이 조사에 국힘의 경선 룰이었던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서 응답자를 국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만 한정하면 한덕수 53, 김문수 33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문수가 60, 한덕수 13으로 김문수 후보가 5배 가까이 앞섰습니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있죠.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의 의뢰로 6일부터 7일까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일화 선호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됩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에서는 김문수 41, 한덕수 35로 오차 범위 이내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국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하면 한덕수 55, 김문수 27로 한덕수 예비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2배 이상 앞섰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놓고 9일 밤에 2번이나 열린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 측의 심야 단일화 협상이 결국 결렬됐는데요. 김문수 후보 측의 김재원 비서실장은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하는 것이니까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덕수 예비 후보 측은 국힘의 대선 최종 후보를 결정하자는데 왜 민주당 지지층을 넣느냐고 맞섰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국힘의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가 우선 11일 전에 무조건 단일 후보를 결정한다는데 동의를 해야 그 역선택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변수는 남아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지금까지의 협상의 결과들을 볼 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국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됐던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시켜서 9일 오후에 나온 전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채택했고 이것을 10일 전당원 찬반 투표에 붙이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후보 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김재원, 김문수 후보 측 비서실장은 또 다른 가처분 신청으로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국힘 지도부의
대응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전국위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김 후보 측이 10일과 11일에 이루어질 국힘 후보 재선출 절차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낸 이 가처분 신청도 역시 이 결정을 이 재판부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결로 미뤄볼 때, 가처분 판결로 미뤄볼 때 김문수 후보 측이 법적으로 국힘 지도부의 이런 강행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재판부는 또 단일화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김문수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입장을 밝혔다고 이 재판부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한덕수 예비 후보 측의 22번 주장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정당 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런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재판부가 거의 다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10일부터 시작된 대선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당의 동의 없이 후보 등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등록에는 정당의 당인, 당 도장과 대표의 직인, 여기서는 비대위원장이 지금 갖고 있어요. 이 직인이 찍힌 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걸 모두 쥐고 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동의하지 않는 한, 찍어주고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 한 김문수 후보는 후보 등록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9일 오전에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불법적인 단일화에는 응할 수 없다. 내가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하겠다고 선언하자 대단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먼저 의총장을 떠났었습니다. 이걸 본 김문수 후보도 나갔고 이걸 신동욱 대변인과 김대식 의원, 조배석 의원 등이 막아섰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권영세 원내대표가 뒤따라 달려나갔지만 역시 김 후보가 차에 타고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개혁신당 당원이 지난 한 달 새 14,000명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뒤에서 돕겠다고 했던 한동훈 전 후보는 국힘 당원 모집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다음 정치 일정을 대비하는 포석으로 풀이가 됩니다. 김문수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던 홍준표 전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부인한 뒤에 10일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떠납니다. 좌파 정당들은 이번에 단 한 명의 후보도 내지 않고 물론 한 후보가 등록을 한다지만 중간에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사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 최초로 이재명을 좌파 진영의 단일 후보로 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산 명령을 받았던 과거 통진당 출신의 김재현 정의당 후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북이니 종중이니 이런 거 안 따지고 지금은 이재명을 필두로 내란 세력 척결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언을 좌파들은 충실하게 따르고 있고 우파들은 안 따르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보수우파 여러분들은 힘을 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